우리는 걷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화장실까지 걸어가고, 출근길에 활기차게 걷고, 마트에서도 이리저리 이동하며 걷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는 발을 내딛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마치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존재하기에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잊곤 합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얼마나 많은 근육과 관절, 신경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깊이 생각할 기회가 드뭅니다. 그러나 문득 어느 순간부터 그 당연했던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지고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무릎이 뻐근하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앉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으흡하고 작은 신음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렇듯 사소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걷는다는 행위의 중요성과 우리 몸의 섬세한 메커니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몸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 한마디로 모든 불편함과 통증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변의 이야기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단편적인 정보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게 당연하다는 막연한 통념이 우리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통증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하고 긴급한 경고음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삶의 질에 너무나 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더 이상 노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심지어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다양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생활 방식,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 혹은 과도하거나 잘못된 자세의 운동, 그리고 비만 인구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질환이라 불릴 만큼 흔해졌지만 정작 그 실체는 여전히 오해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잘못된 정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이해는 질병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관절을 보호하던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에 연골이 덮여 있어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연골은 마치 자동차의 서스펜션 완충 장치처럼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움직일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연골 덕분에 우리는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연골에 혈관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없다는 것은
연골 조직의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즉 자가 재생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한번 손상된 연골은 회복이 매우 느리고 심한 경우에는 거의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한번 금이 간 도자기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연골 손상은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관절은 점차 거칠어집니다. 본래 매끄럽고 탄력 있던 연골 표면이 마모되면서 불규칙해지고 이로 인해 뼈 길이의 마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은 단순히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관절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다시 관절에게 변화를 가져와 관절의 기능을 더욱 저해합니다. 이로 인해 통증과 부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관절의 움직임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활동량이 많은 날에만 잠깐 아프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잠깐 켜졌다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 관리나 치료를 놓치면 관절 손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프니까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은 매우 흔한 반응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픈 부위를 쉬게 하는 것이 최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리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움직임은 관절에게 순환을 돕고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점차 약해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 주변의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관절은 더 많은 외부 충격과 부담을 직접적으로 떠안게 되고 이는 연골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육이 약해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이는 다시 움직임을 더욱 제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통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움직임이 감소하며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 안에서 관절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우리의 걷는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적절한 방법으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증을 두려워하여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마치 불이 났다고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지만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걷는 것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활동량 증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며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혹은 이미 심해진 통증을 억지로 참고 무리하게 걷는 것은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골 마모를 가속화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과도한 훈련으로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올바른 자세 없이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고 언제 쉬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자세와 속도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강도를 찾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 외에도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역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과 통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 특히 하체에 위치한 무릎 관절은 우리가 서 있거나 움직일 때 체중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평지를 걸을 때는 그보다 3에서 5배에 달하는 하중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려 7배 이상의 하중이 실립니다. 이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바위로 변하여 무릎을 끊임없이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경사면을 이동할 때는 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미용의 문제가 아닌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치료의 일부입니다. 체중 감량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통증을 완화하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단 조절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관절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이나 주사, 혹은 최종적으로는 수술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방법을 떠올립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통증이 참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나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약물 치료가 필수적일 수 있고, 관절 손상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 보존적 치료로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생활습관 개선과 근력 유지, 그리고 효과적인 통증 조절만으로도 질병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추고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적극적인 환자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약물이나 수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운동 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존적 치료는 통증 완화뿐 아니라 관절 기능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치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감기처럼 며칠 약 먹고 낫는 질병이 아닙니다. 한번 생기면 완전히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을 함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관리는 꾸준함과 인내를 요구하며 순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느냐, 혹은 방치하느냐에 따라 걷는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면서도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적절한 휴식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되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바로 개인의 꾸준한 관리 의지와 노력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질병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내 두 발로 걷는 삶은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신체적 기능을 넘어 정신적 만족감, 사회적 참여,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되고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건강한 관절은 곧 자유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100세까지 활기차게 걸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관절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통증, 관절의 뻣뻣함,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불편함 등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이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신호등과 같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100세 시대에도 활기찬 걷는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관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과 충분한 휴식 역시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걷는 삶은 우연히 혹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은 그저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켜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과 실천들이 모여 내일의 건강한 관절을 만들고 훗날 100세에도 꼿꼿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질과 독립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소중한 관절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 지금 바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관절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의 노력이 미래의 행복한 걸음을 보장합니다.